자, 우리 389페이지 문제 12번입니다. 자, 요 문제 12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벌써 23, 24, 25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권리자가 성서 판결을 받았을 때 등기의 처리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잘 봐봐요. 우리가 이제 당해 가처분 등기, 가처분 권리자가 성서 판결을 받았을 때 당해 가처분, 요거는 당직으로,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직권 말소. 그러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거, 성서 판결을 받아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나머지에 대해서 이후에 이루어진 거,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신청으로 말소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쉽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직, 그러면 당직이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처분 권리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이후의 등기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신청으로 말소가 된다. 그럼 12번을 보시죠. 월소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갑의 가처분이 2013년 2월 1일 등기되었다. 갑이 어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에 제3자 명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은 검은 24의 기출문으로서 뭘 찾으면 돼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의 등기를 찾으면 돼요. 그럼 끝에 한번 봅시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걸 한번 소유권 이전 등기네. 그러면 3번을 4번을 이제 처리를 암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013년 1월 9일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2013년 8월 2일 그럼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 그럼 정답은 4번. 그렇게 웃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해 가처분, 가처분 권리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당해 가처분은 직권 말소고 그래서 당직이라고 우리가 잡았고요. 그 이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등기는 뭐다 신청으로 말소가 된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3번입니다. 자, 문제 13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촉탁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촉탁 등기의 주체는 관공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시에 따른 분리로서 개시.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란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 그걸 처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출발해 보죠. 틀린 것은. 자, 단독 신청이 하나,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당사자 신청은 원칙이 공동이고 얘가 단독 모두 준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관공서는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그래서 출석주의가 면제된다. 29조 4호가 적용된다라는 거고. 자,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됨으로써 등기 필정부의 제공이 필요 없다. 4번의 관공서가 이미 대리인에 임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대장과 등기부가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여도 그 등기 촉탁은 수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13번은 촉탁 등기 전형적인 샘플 문제로 잡아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공, 기초 실력이 없는 사람은 요 촉탁 등기를 요 5개 지문을 샘플로 잡으면 검상첨화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4번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문제 14번이네요. 문제 14번. 자, 문제 14번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 등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수용은 뭐다? 원시취득이야. 그러면 원시취득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요? 직권 말소 대상이고 예적으로 뭐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24회 때 출제된 문제가 되죠. 대표적으로 수용 등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소유권 보전과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이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그들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는 요역지 지역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에 등기 중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당 수용 개시일은 2014년 4월 7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3년 2월 1일 상속, 이미 상속 등기가 수용 등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24회 출제요는 아주 친절했네요. 그래서 1번에다 던져놨네요. 그럼 고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로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샘플 문제 14개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14개를 범으로써 대표적으로 문제 이제 15번을 가봐요. 문제 15번에 뭐가 나옵니까? 문제 15번. 문제 15번은 이제 뭡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가 나와요. 아까 권리의 변경 등기 우리가 봤죠? 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요,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요,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1번의 권리 주체의 변경이나 권리 주체의 변경이나 권리 주체의 표시 변경 또는 권리 객체의 변경, 권리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주체 공통점이 되죠. 대표적으로 주체의 변동은 이전 등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권리의 변경 등기의 경우 잘라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대 그의 승낙서 재판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잘라요. 부기등기에서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네요. 자, 3번의 전세권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을 함께 신청할 때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감액과 동시에 연장을 해야 돼. 그러면 어디가 힘을 줘야 돼? 연장이죠. 연장을 하게 되면 후순위 건재당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러면 이해관계냐? 이해관계니면 건재당 건자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제공해야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고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3번 지문에 대해서는 연장이라는 포인트를 하나 두고요.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연장, 그러면 후순위 건자는 이해관계에 속함으로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주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지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의 판단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3자가 권리 변경 등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가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5번 선순위 건재당 건자의 채권 채굴 감액. 감액에 대해서는 뭡니까? 감액을 하게 되면 건재당 변경 등기의 경우 후순위 권리자는 기분 더러울 일이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억울하면 뭡니까? 자기가 선순위하죠. 감액에 대해서 정액에 대해서는 뭐다? 그때는 감액이냐 정액에 따라서 기분이 좋냐 나쁘냐. 기분이 나쁘면 이해관계니요. 기분이 좋으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참요 15번처럼 참 상당히 어렵죠. 나름대로 이런 것들도 뭡니까? 잘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정을 붙여야 됩니다. 지문에도 정을 붙이고 눈으로 자꾸 익혀놔야 됩니다. 익혀놔야 돼요. 자,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6번에 대해서 16번은 대표적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겠네요. 문제 16번.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우리가 이제 뭘 이야기했던 거 이걸 듣는 순간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하는 거 예를 하나 들어놓고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 언제나 부기등기 그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6번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 제가 성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회원들을 저 배움 회원들이 뭡니까? 참 기가 재미있게 요즘 뭡니까? 거기
서혜정인가 있더라고요. 참 뭐에 발음 또박또박 가끔가다 라디오 들으면 얼마나 저렇게 성우 목소리가 저렇게 타고났을까 생각하면 저도 뭡니까 목소리가 저렇게 타고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때로는 제가 뭐에 발음이 안 돼, 왜 이거 안 되죠. 호범 이거 안 되고 그렇지만 뭡니까 나름대로 뭐 거기 뭐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눈을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요즘은 저희가 뭐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나름대로 보초를 한번 끼고 있다 보니까 입속에 없는 것이 있으니까 뭐다 거칠거칠하고 뭐예요 거기 안에 우리 형님 님들의 그 치아가 그만큼 뭡니까 오복 중에 하나라는 걸 요즘 뭐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라는 거. 잘 씹어야 소화도 되고 잘 싸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치아도 참 우리 오복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박또박 더 잘 읽어 드릴게요. 뭐 또 발음을 좋게 해서 뭐 치아 치료도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잠시 임시 방편이니까 한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거 그랬는데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1번은 뭐다? 동그라미잖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등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록번호 뭐라는 거예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속합니다. 그러면 요 16번은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도 맞고요. 자 이번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관한 등기 필정보 단독 신청인가 인감증명은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1번은 2번은 X. 이번에 저당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저당권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장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돼. 소유권. 그래서 저당권의 변동은 소유권의 변동이 아니죠. 그러면 알릴 필요가 없다. X. 자 4번은 아까 질문 봤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의 보전의 가등기.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때만 뭐다 직권으로 가능해요. 4번은 X. 5번의 저당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5번을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답은 자 해설에도 뭡니까 1번에 거기 맨 밑에 391페이지 등기 원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해당한다로 고쳐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과 5번이 복수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17번입니다.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은 단독 맞네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표시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부 정보로 제공하여 그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상대할 수 있다. 맞네요. 자 3번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틀렸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여기서 만약에 주민등록 등초본도 될 수 있으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3번도 X가 되겠네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실행은 주등기하고 등기를 한 경우에 변경 전 등기, 변경 전의 표시를 말소해야 된다. 아니죠. 언제나 주부기 등기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원래는 정답이 4번인데 3번도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여기서 약간 등기 원인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확인한다면 우리 복수 정답 3번도 될 수 있고 4번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5번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명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기록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의 권리 변동의 효력은 없다. 맞고요. 중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7번도 3번하고 4번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약간 뭐예요? 의미를 약간 수정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3번과 4번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고요. 자 이제 문제 18번에 대해서 말소 등기 또 한번 워밍업을 한번 해봅시다.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 등기의 전부 맞네요. 소멸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 1번은 말소 등기의 의의가 되겠네.
이번에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판결에 한 등기는 신청인이 누구냐? 성사한 의무자와 성사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근데 A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한번 착안해 주셔야 돼. 그럼 이번은 맞네요. 3번에 전세권자가 소재 불명이 된 경우 행방 불명이 됐대요.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공시 재고를 신청하고 재건 판결, 재건이라는 것은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건 판결에서 제가 뭐예요? 오타가 나왔네요. 이 재건이 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빨제입니다. 뺄제. 그래서 재건 판결. 그렇게 이제 제자로 좀 고쳐 놓으세요. 그래서 재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번은 맞네요. 자, 4번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에 말소 등기 있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을 말소하면 저당권도 말소되거든. 그러면 저당권자는 기분 더럽거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되므로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맞네요. 자, 5번에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 농지 전세권은 뭐다 설정할 수가 없죠. 민법 303조 단서 규정이 나와 있죠.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아니래요. 농지 전세권은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사유로 해서 직권 말소가 돼. 고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우리가 가보죠. 19번. 자, 문제 19번은 등기한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함. 우리 소정에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렇다면 29조 1호와 2호죠. 1호는 관할 위반이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걸 찾으라는 거네. 이번에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해진 경우로서 등기가 이미 끝났다네요. 당사자에게 등기 신청 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제 유효권을 갖추고 있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함으로써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은 관할 위반. 관할 위반은 볼 거 없어요. 언제나 직권 말소죠. 1호 사유로서. 그러면 정답은 2번입니다. 13회 때 2.5점짜리가 나왔던 지문이네. 자, 3번의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해야지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조된 서류에서 완료된 경우 등기가 이미 끝났다네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4번의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라도 무권 대리인이죠. 자, 그 은인 사실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경우 무권 대리 추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추인했어요. 그럼 실체관계와 부합함으로써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5번의 정리입니다. 자, 정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툭 쳐요. 그럼 내자로 건지면 은닉행위가 됩니다. 은닉행위는 우리 판례는 단서 규정으로 보면서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19번은 문제가 뭐예요? 19번은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 요거는 19번은 별표 3개짜리로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번이네요. 자, 20번은 말소 등기 박스 문제네요. 자, 그럼 한번 20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말소 등기를 하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말소 등기는 허용된다. 그러면 기억은 X가 되네요. 자, 그러면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경우 말소 등기한다. 우리 말소 등기는 권리적인 측면으로 말소 등기가 아니라 멸실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X.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완료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권리적 측면은 공동이죠.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 말소 등기가 아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변경 등기 아니면 경정 등기죠. 말소 등기는 반드시 전부 해야 돼요. 아니다 그랬으니까 오가 되네. 자, 한매에 의한 줄잖아요. 우리 에 의한 행사로 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많이 했던 행직이 나오네. 뒤에 행직, 직권으로 말소한다. 행직,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자, 옳은 것은 그럼 뭐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고요. 자, 21번. 계속 나오네요. 말소 등기.
그러면 우리 마르고 닳도록 풀어봅시다. 언젠가는 우리가 뚫리겠죠. 풀다 보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도끼는 뭐예요? 도끼 아무리 100번 찍어도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럼 문제 말소 등기에 대해서 반복 리핏 반복 해보자고요.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나 잘라요. 말소 등기 대상이 아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오네요. 1번은 2번의 말소함에 따라 등기 기록상 손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는 존재하는 경우 그의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나오네요. 아까도 봤던 문제네. 자,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고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사하게 된다. 29조 9호. 신청에 의한 말소는 주등기 방법에서만이 가능하다. 맞네요. 5번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말소하는 경우 전세권자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아니죠. 권리적 측면은 대표적으로 공동신청이죠. 단독 신청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이 됐을 때 그때 공시채권을 받아 재건 판결을 받아 그때는 단독 신청을 할 수 있죠. 고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입니다. 22번이죠. 또 가보죠. 말소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1, 2번만 한번 따져보고 나머지는 한번 따져보죠. 1번의 순위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했대. 자, 그러면 여기 해봐요. 자, 순위 1번입니다. 1번 저당권이 말소됐어요. 1번 저당권이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순위 2번의 전세권. 자, 순위 2번 전세권이 있네요.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순위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이 사람이 말소되면 2번이 튀고 올라가죠. 선순위가 되니까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왜 이해관계인이 하는가요? 기분이 좋잖아. 이익을 받잖아.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으로 떨어지네요. 자, 2번은 봐봐요. 전세권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의 저당권자. 봐봐요. 자, 이번 질문은 뭐냐?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이게 말소되면 저당권자도 말소가 되거든. 이때 저당권자는 기분 더럽거든. 더러우면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1, 2번에 대해서는 두 개는 따져봤어요. 그러면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 3, 4, 5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따져나간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 별표 3개짜리네.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한매건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한매건 행사 외의 사유로 잘라요. 그러면 한매건 행사는 직권 말소죠. 한매건이 소멸하면 한매 특약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해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바로 1번 헤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 3, 4에서는 한번 보죠. 어느 사람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소멸하였다면 그때는 단독 신청. 3번에 가처분권자가 본안 성소에 의해서 성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가처분 등기 완료된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는 단독 신청이다. 아까 당의 가처분은 뭐예요? 당직. 나머지에 대해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에 걸리는 단독 신청이죠. 3번이 우리 또 아까 문제 풀었던 문제네요. 4번의 등기문자의 소재불명,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소재불명해서 한번 공시채고와 재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자, 5번의 가등기명인의 승낙서 특징은 진정성이 확보됐네. 그러면 헌부 정보로 제공한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고로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4번으로 가죠. 문제 24번입니다. 자, 24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직권을 말소할 수 없는 등기. 그러면 직권 말소하는 등기는 대표적으로 매초 사유가 100%로. 그래서 29조. 자, 29조 1호와 2호. 1호는 관할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갑니다. 1번의 수인의 공유인 건물에 대해서 공유자 1인의 소유권 공유 지분에 대해서 경유된 소유권 보전 등기 안 되죠. 2호 사유로니까 직권 말소.
사건이 등기소에 관할 끝났어요. 당사자가 이전 서류를 등기 신청의 첨부 정보로 제공하였는데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물건 이전 등기. 이거는 1호 사유도 아니요, 2호 사유도 아니요, 대표적으로 9호 사유네.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은 수인의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1인의 상속 지분의 상속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만 경료된 상속으로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되죠.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료된 유치권,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사유에 대해서는 1호와 2호, 1호는 가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25번 줄기차게 나오네요. 줄기차게 나와요. 그럼 또 풀어보죠. 25번 무슨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착오로 완료되었다면 그 등기 명의는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미등기 건물에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등기 족택에서 가처분 등기 항목이 있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가처분 법원의 말소 족택에 말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관에 가처분 등기를 걸어놨다면 이때는 뭐예요? 법원이 말소 족택에서 말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2번은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 3번에 가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함이 원칙이나 가등기 명인이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로 제공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징그럽게 보내요. 3번지만은 4번에 허무인 명의의 등기가 있는 경우 원인 무효인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 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뭐요? 말소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의 부동산의 처분 금지, 감처분 권리자가 본원 사건에서 성소하여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그와 동시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완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번 징그럽게 나오는 지문이네요. 그냥 귀에 못이 팍팍팍팍 박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 징그럽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26번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 또 징그럽게 연습해야 되겠네. 말소 회복 등기 가죠.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의 말소 회복 등기란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말소되기 이전의 등기로 회복하게 한 등기, 말소 회복 등기의 개념이네요. 2번 불법하게 말소된 건저당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청구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맞네요. 3번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서에 해당할 수 있는 재판 정보를 정보로 제공해야 되며 4번 자주 출제됩니다. 전부 주등기 자르고 일부 부기등기 맞네요. 등기관이 잘못으로 부적법하게 말소됐대. 그러면 앞에 직권으로 말소됐다면 회복등기도 직권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회복등기에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서 회복등기해야 된다. 게임색 끝. 정답은 5번입니다. 앞에가 직권이면 뒤에도 직권이고 앞에가 촉탁이면 뒤에도 촉탁, 앞에가 신청이면 뒤에도 신청.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자꾸 변형돼서 나오니까 우리 형님들이 괴로워요. 그래서 26번 말소회복 등기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말소회복 등기는 거진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기본이 그러면 일단은 뭔가 말소 회복 등기는 일단 양립이 가능해야 돼. 양립이 가능해야 되고, 자, 양립이 가능해야 돼. 불이익을 받아야 돼. 불이익을 받아야 돼. 불이익을 받는 자, 불이익을 받는 자. 불이익을 받는 자라면 이익을 받는 자라면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립 가능하냐? 양립 불가능하면 죽어야 되니까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고요. 이익을 받은다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회복등기시 기준. 이렇게 의미를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27번을 해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처리해 보죠.
말소회복 등기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는 순위 2번의 저당권의 회복함에 있어서 순위 1번에 그러면 자 순위 1번 저당권은 그대로 존재하죠. 그럼 순위 2번 저당권이 회복됐다면 일단은 양립이 가능해. 그러면 1번과 2번은 하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다. 1번 해결됐습니다. 이번에 지상권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봐봐요. 지상권을 말소했다가 저당권이 회복, 지상권 설정 등기에다 저당권을 했죠. 그럼 말소하면 저당권자는 기분 더러워. 그때는 이해관계인이야. 근데 지상권이 회복되니까 따라서 저당권자도 회복이 되거든. 그때 저당권자는 기분 좋잖아요.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3번의 순위 1번의 저당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자르고요. 그 저당권 말소 등기 전에 설정 등기한 순위 2번의 저당권자. 봐봐요. 순위 1번 저당권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소하면 그 2번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니까 2번으로 떨어졌잖아. 그러면 1번으로 갔다 2등으로 떨어지면 기분 더럽죠. 그러면 그때는 이해관계인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돼요. 자, 27번은 요거는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가서 요거 관계에서 우리가 따져두는 겁니다. 양립 가능, 불이익을 받는 자, 회복 등기 기준. 이렇게 이제 처리해 들어가야 돼. 자, 문제 28번 넘겨봅니다. 자, 28번에 대해서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자,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는 성이 악이 불문하고 가등기자의 회복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성립 의무가 있다. 맞네요. 권리적 증명이니까. 이번에 말소 회복 등기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란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기존의 등기 기록에 의해서 형식상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맞네. 개념을 우리가 설명해놨으니까. 3번의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 이해관계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 취득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 등기 시 기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 등기 시 기준 맞네요. 4번의 회복 등기가 양립할 수 없대. 그러면 말립할 수 없으면 죽어야죠. 그러면 끝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게 떨어지고요. 5번의 말소 회복 등기 시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하게 되고 이러한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회복 등기는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3자의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거지. 우리 당연무효는 1호와 2호밖에 없어. 거기 해설에 대해서 거기 오타가 하나 나왔어요. 29조 8호가 아니라 29조 9호라고 고쳐놓으세요. 뭐 글씨가 좀 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8번까지 우리가 하고 그래서 좀 쉬었다 29번부터 계속적으로 풀어 들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